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0시부터 방향을 위로 틀더니 지수는 코스피 쪽에서는 일부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쪽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두 분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시장이 되겠네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시겠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다시 60만 원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60만 원까지 어제 크게 밀었잖아요. 외국인이 전 거래일에서 정말 역대급의 또 매도 물량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다시 오늘 좀 사는 듯 합니다. 다시 60만 원 선을 올라섰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격을 좁혀가는 구간인 건 알겠는데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좀 지치게 하는 건가? 시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로 자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업황 다시 들여다보면 디램 현물가 계속 높아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AI 버블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만약 밀렸을 때 반도체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픽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되신다면 뭐 고민에 당연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 아랫단에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에 대한 포인트들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밀렸을 때 넌 뭘 살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이닉스를 제일 먼저 꼽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는 결국은 반도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를 빼놓고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정 시에는 하이닉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그때 소부장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하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업황은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돼서도 단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HBM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천문학적으로 더욱더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기회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모두 다 보게 되었을 때에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많이 올랐다는 점이고 네. 그 오름에 있어서 조정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변동성이 상당 부분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칠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아주 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칠기가 좀 약해지면 소부장 쪽으로 가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면은 가장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잖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돼서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나올 테고 4분기도 뭐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과연 AI 칩 관련돼서 수요가 얼마만큼이나 계속 공급을 앞질러서 많은 부분 갖고 있을 것인지 즉 2026년도에는 HBM이 사실상 더욱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더욱더 견조해야지만 ASP가 안 빠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요소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만큼이나 캐펙스에 관련돼서
증가를 해주는 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한 30% 정도의 캐패스 증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약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움직임들은 달라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도를 높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나타나는 이야기들에 우리는 예민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쿵 했었을 때마다 뭘 먼저 살 것인가 SK하이닉스임에는 변함이 없는 업황이다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60만 원 선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 세웠다가 또 다시 그 구간 오면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 세웠다가 이 기간이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그 하단부 라인에서 오기만 한다면 매수하면서 모아갈래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는 계속된 유효한 현재 구간일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나 대표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반도체 저희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현재 구간의 활용도는요? 네, 현재 SK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오늘 눈에 띄게 그 외국인 매수 전환을 했다는 것에 이제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서 이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볼 때 3주 이상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평균선이 57만 원 가량인데 오늘 상승을 시작한 가격대가 57만 원 정도 수준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추세라서 이번에 상승해서 다시 그 이제 21선 위로 올라서게 되고 정배열 구간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이상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57이 그럼 하나의 기준이 되었네요. 최근에 3주선의 라인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또 출발을 했고 외국인 매수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지속되고 전고 돌파의 흐름까지 기대한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는지를 꼭 봐야겠습니다. 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서요. 저희 이쪽도 같이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엄청납니다. 자, 프리미엄 밸류를 받는 기판주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또 작성해 봤습니다. MLB. 그러니까 이제 뭐 믹스 개선해서 MLB 쪽에 있어서 앞으로 또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SP가 또 크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오늘 쏘아올린 리포트에 따르면 TPU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PU라 함은 뭐 엔비디아 칩처럼 구글의 뭐 출연용 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태영 과장님. 또 공교롭게도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구글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구글의 TPU 밸류 체인 이수페타시스. 여러모로 오늘 우주의 기운이 이수페타시스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아찔하다라는 것이 늘 부담이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네요. 사실 그만큼 이쪽이 오늘 부각을 받을 요소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을 텐데 오늘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CCL 관련돼서도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주목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쇼티지가 날 수 있는 반도체의 세부 섹터 중에 하나가 2026년도에는 기판과 결국은 CCL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증권사들에 대한 호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HBM에 대한 쇼티지가 일부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 HBM을 밑에 올려야 되는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라든지 이런 쪽들이 쇼티지가 더 많은 부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스페타시스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금요일 날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실적 자체를 놓고 보게 되었을 때도 역시나 실적이 상당 부분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두 부분이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더욱더 좋아졌던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구글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구글 관련돼서도 계속 그 이전부터 TPO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매출액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 50% 정도가 이 AI 가속기용 관련돼서 이 구글 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2026년도에 이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이 실적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많은 부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함께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 단순하게 이러한 이제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더넷 관련돼서 400C라든지 아니면 800C 관련돼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AI 가속기용 대비했을 때보다도 이쪽의 단가가 더욱더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쪽에서도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2026년도에 ASP가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캐펙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페타시스가 계속적으로 캐펙스 관련돼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일정 부분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차례대로 이뤄질 스케줄대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오늘 18%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좀 안 했었었는데 오늘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많은 부분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발휘가 됐던 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용해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또한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 보면 솔직히 그쵸,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의 심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버튼을 누르게 하냐일 것 같은데요. 나 대표님께 기술적 분석 받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군이 작년에 한번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다 툴툴 털어내면서 이번 연도의 상승폭이 더 가파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추가 상방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리로 봤을 때도 괜찮을까요? 네, 추세 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봉 흐름인데요. 네.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한 이후에 한 3주가량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봉상 정배열로 강한 양봉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먼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도 그 소재 부품단의 투자를 더 늘리고 확대하겠다는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를 좀 더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볼 때 아까 SK 하이닉스하고는 좀 더 다르게 한 발 더 먼저 앞서 나간다고 그쵸? 보기에 좀 좋을 것으로 보여서 그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1차 상승했던 10월에서 그 10월 말 정도까지의 상승분이 이번 이제 11월에서 11월 하반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의 시작하는 위치라고 봐서 한 대략 2주 정도 기술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차트의 모습이므로 추가적으로 가속도가 붙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달리는 현재 시장에서 그 바이오의 가장 앞단에는 ABL 바이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내려와서 기회를 줄까? 이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요. 계속 이제 꼬리를 달면서 위로 갈 듯 말 듯하며 추세는 완전히
5일선 공중부양 계속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송태영 과장님께 여쭐게요. 오늘 그 IR에서 대표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대표님 스타일이 자신감이 넘치시고 우리 앞으로 뭐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멘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추운 겨울까지는 ABL 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오픈시켜 준 거잖아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일까요? 저희도 자신감 있게 사볼까요? 자신감 있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 일단 단기간에 거의 100%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만으로는 매수하기는 좀 네. 그렇고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다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서는 좀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요소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조금씩은 담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ABL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3.8조의 릴리와의 계약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분 투자가 나오면서 금융 시장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열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플러스 났기는 했지만 지금 약간 보합권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은 숨고르기가 조금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계단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지금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주총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될 거잖아요. 어차피 알테오젠이 코스피로에 대한 이전 상장은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서에 대한 1등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은 더욱더 맞춰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1등이 빠지고 나면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로서에 대한 이 수급을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넣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지금의 AB의 시총이 10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러한 수급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15조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지금부터도 5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FOMC 회의가 12월 달에 있게 되는데 물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은 내려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저는 될 가능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섹터 전반적인 모습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 그 기대감으로 11월 달에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ABL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추가적으로 그 외에 다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글로벌 파마와 함께 이전부터 어느 정도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협업의 관계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법한 내용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분할 매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첫 발을 담그는 시점이 지금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잠시 왔다 갔다 물량 조절처럼 보여지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의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제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ABL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대표님.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기업에서 이제 알테오젠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알테오젠을 봤을 때 24년 초, 네. 24년 2월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24년 2월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현재 56만 원 정도, 54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볼 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의 급등은 이제 한번 단계가 올라왔을 뿐이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기회를 잡는다 하면 ABL 바이오를 다시 매수해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돼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제작진과 에이벨 바이오가 과연 더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알테오젠 20만 원대쯤에 뭔가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런 걸 점검받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꼽아왔는데 당시 알테오젠과 비교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쵸,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볼 수밖에 없는 재료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 줄고 있는 상황이죠. 자, 흐름은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BL 바이오가 앞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낸 상황에서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는지라 이 부분이 좀 먼저 궁금한데, 나 대표님, 그렇다면 다른 애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도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는 보시는지요? 네, 그 지금 ABL 바이오뿐만 네. 아니라 알테오젠도 하반기에 좀 애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올릭스를 포함해서 뭐 보로노이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D&D 파마텍까지 해서 좀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했던 그룹들은 계속해서 가격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 살아있는 쪽들이네요. 그렇다면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감 다 반영시켜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정리하고요. 또 핫한 쪽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프로티나를 저희가 챙겨왔는데 요즘에 AI 붙어야지 좀 더 강해 보이는 시장이죠. 그 가운데 이쪽이 제약단, 신약단에도 퍼지게 되면서 일부 종목군들의 흐름이 엄청납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프로티나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는 건가 싶어서 챙겨온 거고요. 사실 기회를 줬었던 쪽, 그리고 이미 날아가 버린 쪽, 뭐 로킷이 하나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이쪽 동네는 지금 구간에서 뭘 봐야 포모가 없을까요? 포모. 좀 어렵네요. 네. 이거는. 근데 저는 기회는 충분히 계속 주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AI와 바이오의 약간 두 개가 하이브리드처럼 되어 있는 형국이기는 한데, 의료 AI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요 근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그죠. 종목이 있었었는데, 그게 거의 바닥 대비 12배 정도 맞아요.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주목도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게 되면 오늘 자리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군이 결국은 오늘 어느 정도 시세를 예. 올려주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돼서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이 높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AI와 단백질 치료제에 관련돼서 그 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더 좋은 약을 빠르게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와 같은 회사이다. 이렇게 정도로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컨셉적인 부분에서 요 근래 많은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과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삼성 바이오에픽스라든지 아니면 예. 서울대학교라든지 이것과 같이 선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프로젝트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인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새로운 것에 많은 부분 끌린다는 점, 이런 점이 수급을 조금 더 결집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오버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9월달, 10월달에 발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을 견주하게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라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추세가 무너졌을 때에는 예. 뒤도 안 돌아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먼 이야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옛날에 사실 의료 AI 하면 루닛이 최고였었잖아요. 그런데 루닛의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꼭 차트가 무너졌을 때에는 우리가 손절로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상승 추세 그어보면 여기서 출발해주면 딱 좋은 자리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나 대표님께 점검 받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진입에 있어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싶네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수급적으로도 이제 뭐 한 신규 상장주의 특징상 뭐 한 3개월 정도 네. 됐을 때,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한 1월 말 정도면은 이제 6개월 정도가 되는데, 뭐 그 전에 앞서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좀 주의해서 수급상으로 볼 때 한 그 연말 정도가 지나선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선은 뭐 좀 지지선으로 잡고, 6만 원이 그러니까 뭐 깨지게 되면 좀 이게 추세가 역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예.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6만 원 라인대를 지키는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프로티나 자 예쁘게 봐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소비 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서 뭔가 좀 하모니가 안 느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또 많이 쏠리게 됩니다.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국제적인 이슈도 껴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잠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켜보자. 지켜보자. 네,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오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소비자 관련돼서 워낙 많은 기업군들이 뉴스에 따른 부분이 일단은 그날은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하고 중국 관련돼서 조금의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한국으로 돌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오늘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언론 보도에서 그게 더 격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약화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사뭇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계 자체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것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이 여기서부터에 대한 내일의 수급이 꺾이게 됐을 때에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좀 지켜보자. 네,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이 올해 2분기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산을 올랐다가 그 고가권에서 박스를 또 그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거래량을 일정 부분 수반시켜 가면서 전고를 넘어섰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다시 또 추세를 윗단으로 레벨업을 시키는 건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중일간의 이런 뉴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오늘 뭔가 자리를 만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게 주십니까? 네, 고점에서 박스권을 예. 형성한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에서의 상승폭은 1차 상승했던 4월에서 6월 정도보다는 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승폭이 또 나온다라고 보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여기서는 상승폭은 작지만 그래도 이평선 수렴 이후에 그 5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승폭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이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1차 상승 이후에 그 오랫동안 횡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의 패턴으로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슈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죠. 오늘 또 전고를 돌파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의 방향성을 위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점검 받아봤습니다. 물론 더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대화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